안녕하세요. 김혜영 TV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언젠가부터 평생 직장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내 직장이 나를 평생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거는 뭐 이제 다들 사실로 알고 있죠. 기정사실로. 그래서 엔잡러라는 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실까요? 여기서 N은 왜 우리가 숫자 N, 뭐 2의 N승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N의 N이고요. 잡은 직업이고요. 러 했을 때 거기 ER은 사람을 가리키는 ER이죠. 그래서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 이래서 엔잡러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엔잡러라는 말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하는 어떤 여성분이 계시더라고요. 오,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보지만 나는 사실 30년 전부터 엔잡러였는걸 하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1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많은 직업들을 가졌습니까? 지금도 역시 직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뽑아볼까요? 얼핏 생각해도 강연하고 있죠. 그리고 평론 쓰고 있죠. 그리고 심사하고 있죠. 그리고 또 기업 멘토링도 하고 있죠. 기업 컨설팅 하고 있죠. 그 외에 또 이렇게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죠. 나머지는 너무 자잘자잘한 것들. 저 기본 4잡 이상은 늘 언제나 하는 원조 엔잡러예요. 물론 저보다 나이 더 많으신 분은 저보다 더 원조 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저 30년 했잖아요. 엔잡러. 제가 원조 엔잡러라고 해도 되죠? 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요. 혹시 긱잡, 긱이코노미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장안의 화제더라고요. 긱잡, 긱이코노미. 도대체 긱이 뭔가요? 긱은 1920년대 미국의 재즈 클럽에서 그 연주자 한 명이 이렇게 부족할 때 급히 연주자 한 명을 물색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부르던 연주자를 가리켜서 긱이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긱잡은 말하자면은 어떤 정규직이 아니라 임시직이라든지 프리랜서 또는 계약직 그런 직책을 보고 이제 긱잡인 거죠. 그런데 그런 잡들이 마구마구 이렇게 더 활성화되는 그런 경제를 바로 긱이코노미라고 부릅니다. 긱경제라고 부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규직이 많지 않아요. 정규직이 많지 않고 계약직, 임시직, 프리랜서직이 많은 건데 그럼 이거 경제가 이거 나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필요는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일 안 하면 그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엑스트라로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만 일을 할 수도 있는 때로는 아주 굉장히 유용하게 시간을 쓸 수 있는 잡이기 때문에 그 긱잡이 이렇게 융성화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나쁘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왜 이 긱잡 얘기가 나오냐면은 2018년도에 주 52시간 그 근무제가 실시가 됐죠. 그리고 나서 사실 정부가 실시했을 때는 딱 52시간만 일하고 나머지는 쉬어라 라고 해서 만든 제도였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정년이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세상에 49.1세가 정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고용도 막 불안이 되죠. 왜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일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더 이상 잡이 열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쉬지를 않는 거예요. 쉬지를 않고 그 시간에 자기가 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계속 찾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것들이 이제 뭐예요? 뭐 크몽 이런 데다 자기 이력을 거기다 올려놓고 혹시 자기한테 오퍼가 들어오면 일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또 투잡, 쓰리잡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묻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투잡이라는 용어는 정말 본래 직업이 샐러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거 가지고는 경제생활을 다 충분히 영위하지 못할 때 밤중에도 또 뛰고 새벽에도 또 뛰고 해서 투잡, 쓰리잡 이렇게 가지시면서 자기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했다면 긱잡은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이제 현대인들이 조금은 다른 행태를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나는 실질적으로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본업을 하지만 내가 실제로 좋아하는 어떤 취미생활을 하겠다. 그리고 내가 나의 자기개발 또는 자아실현을 위해서 나는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해서 실시했는데 그게 돈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로 연결이 돼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조그마한 용돈벌이라도 할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자기개발, 자아실현을 위해서 어떤 취미생활을 찾다 보니 그게 또 이렇게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긱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세컨 잡, third 잡
이 투잡, 쓰리잡이 더 본래 직장보다도 더 많이 보수를 받는 일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업과 이제 부업이 뒤바뀌고 본업을 또 그만두는 현상들도 벌어지고 참 경제들이 다이나믹하죠. 근데 이런 기반은 다시 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 시대가 도래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투잡, 쓰리잡 잡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직장인들이 밤중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설마 무슨 노동을 하겠어요? 공사 현장에 가겠어요? 배달을 하겠어요? 그 밤중에 어떤 일들을 주로 하냐면 컴퓨터 앞에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저도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서 제 본업을 하고 나서 밤중에 들어와가지고 학생들이 뭘 질문했나 해서 질문하는 거 답변을 주고, 그 밤중에 제가 따로 할 수 있는 일이었죠. 또 그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머들은 외주를 또 받아가지고 자기가 프로그래밍을 조금씩 해주고 용돈을 벌고, 디자이너다 그러면 웹 디자이너 로고도 만들어주고, 또 뭐 회사 앱 같은 것도 뭐 만들어주고 앱 디자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자기 부수입을 이렇게 챙기죠.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했던 건 이제 모든 플랫폼 시대였다. 그래서 자기는 할 수 있지만 자기를 써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겠어요. 그런 것들을 자기의 이력을 올릴 수 있던 어떤 플랫폼이 이제 만들어졌던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재능 마켓이다라고 해서 프리랜서 재능 마켓, 크몽, 오투잡 이런 것들, 또는 나는 그냥 몸으로 때우는 게 좋아. 그럼 배달의 민족에 취업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희 동네에서 어떤 배달건이 생기면 나 마침 시간 되네? 그리고 나 차도 있어. 아니 차는 없지만 킥보드가 있네. 전동 킥보드. 아니야 난 그냥 뛰겠어 라고 하면 근처니까 내가 달려갈게. 어떤 것든 좋아요. 자동차, 전동 킥보드, 자전거, 또는 뭐 그냥 맨 다리, 이렇게라도 해서 배민 커넥트에다 연결을 해서 자기가 이제 용돈벌이 뭐 오늘 15,000원 벌었어요 하면서 블로그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렇게도 되는구나. 세상이 정말 달라지고 있죠. 본인들이 원하기만 하면. 그리고 제가 지금 최근 들은 소식인데요. 자기는 작가가 되고 싶대요. 직장은 따로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작가가 되고 싶대요. 그럼 여러분, 저도 책을 좀 몇 권 써봤지만 그 쓰는 일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한 번에 쓰려면 아예 진짜 본업 다 하고 어디 뭐 골방 같은 데 처박혀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써야 돼도 그래도 3개월 걸려도 쓸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책을 쓰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책을 쓴다 한들 그거를 내주는 출판사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장이 생겼던 거예요. 카카오 브런치에 자기가 그냥 일기 쓰듯이 써보는 거예요. 에세이처럼.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와서 그걸 읽고 가는지도 다 보고 그 사람들의 반응도 다 보아가면서 자기가 매일매일 글쓰기에 향상이 되고 아이템들을 차곡차곡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한 1년쯤 지나면 책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남편한테 당장 연락을 했어요. 당신 글재주 좋으니까 한번 이 카카오 플랫폼 이 브런치에다가 한번 글을 써봐. 사람들 반응도 좀 볼 겸. 그러다가 또 알아? 책이 나올지?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에어비앤비가 뭔지 아시죠? 그냥 제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을 별로 쓰지 않아요. 예를 들면 방 한 칸만 안 써요. 그럼 방 한 칸을 그 민박으로 등록을 해놓으면 외국에 있는 분이 한국 놀러 와서 호텔은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컬처 문화를 접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 저희 집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묵고 계시는 거예요. 크게는 집 전체를 에어비앤비 숙소로도 할 수 있지만 방 한 칸만 있어도 에어비앤비 숙소로 해서 짭짤한 또 부수입을 올릴 수가 있죠.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이 주변에 지금 엔잡을 할 수 있는 플랫폼들, 온라인 플랫폼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보은상조에 더블링 해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기사화된 것도 제가 보았어요. 거기에 고유한 어떤 링크를 준대요. 그래서 그 링크를 자기가 SNS 할 때마다 그 링크를 거기다가 딱딱 해놨을 때 누군가가 그 링크를 눌러가지고 뭔가가 이루어졌으면 이제 저에게 몇 프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수입도 챙길 수 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오늘 좋은 정보들 많이 드렸는데 그래? 그럼 나도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하면서 한번 돈도 벌어볼까? 이런 생각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신기술이 나오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엔잡러, 자기 본업도 하면서 그리고 자기 개발, 자아 실현을 위해서 또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하면서 즐거움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 엔잡러 두 마리 토끼를 한번 잡아보시지 않으시렵니까?